건국준비위원회는 건국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으나 미국에서 연락이 온다. 건국준비위원회는 미국에 의해 인정된 기구도 아니었고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도 아직 들어온 상태가 아니라 정식 기구로 인정받기에도 부족했다. 모든 국민의 뜻을 모으는 하나의 기구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으나 우익이 빠지면서 건주는 좌익화되어 갔다. 좌익화된 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9월 6일 인민대표자대회를 연다. 당시 해방이 되었다고 일본 세력이 모두 없어진 건 아니었다. 일제 시기 일본과 유착했던 많은 친일파, 경찰, 장교, 부자들이 있었고 미군이 들어오기 전까지 조선총독부가 아직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미군정은 친일 경찰과 군인들에게 다시 자리를 맡긴다.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선인민공화국을 선언하고 2일 뒤 1945년 9월 8일 미군이 남한에 들어온다. 미군은 남한으로 들어와 미군정을 세우고 건국준비위원회는 해산된다. 해방 후 북쪽과 남쪽의 상황은 정반대였다. 소련은 인민위원회에게 자치권을 주고 개입을 최소화하고 미국은 식민지를 지배하던 남쪽을 직접 관리하려고 하였다. 미군정이 세워지자 우익 세력들은 미군정을 믿고 빠르게 모이기 시작한다. 전국의 우익 인사들과 호남 지역 지주들이 참여하여 한국민주당을 만든다. 조선민족당 조병옥, 한국국민당 윤보선 등이 참여하고 일본에 협력한 친일 경력 인사들도 다수 입당한다. 한국민주당 당수로 동아일보 사장이 추대된다. 한국민주당은 미국 유학파가 많아 미군정에 협조적이었고 미군정과 빠르게 유착을 하면서 군정의 중요한 자리에 다수 들어간다. 건국준비위원회도 해산되면서 각자 노선을 가기로 한다. 조선공산당이나 조선인민당은 친일 청산 부의 재분배가 목표였다.
지주 자본가 친일파들이 모인 한국민주당과는 색깔이 달랐다. 한국민주당은 친일 정당의 자본주의 정당이므로 공격 대상이었다. 승전국인 미국은 남한에 남아있는 일본 자산을 모두 압류한다. 남한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은 자산을 압류당하거나 직원 명의로 변경하거나 헐값에 넘기고 일본 본토로 돌아갔다. 미군정이 자리를 잡자 미국에 있던 이승만과 중국에 있던 김구는 남한으로 돌아오려고 하였다. 하지만 남한에 입국을 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했다. 이승만은 친미 성향이 강한 인물이라 소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1945년 10월 16일) 이승만은 국민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귀국한다. 이승만은 소련을 자극하지 않고 귀국을 한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인기도 좋았지만 최고 능력은 대중들을 상대로 연설을 잘했다. TV도 라디오도 별로 없던 시절 광장에서 대중을 상대로 연설을 잘하는 것만큼 정치인에게 중요한 재능이 없었다. 그의 연설과 지도력은 많은 청년들을 따르게 했다. 이승만이 입국하자 한국민주당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승만의 당시 인기는 무엇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다.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었다. 이승만은 미국의 지원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김구는 중국의 지원으로 독립운동을 하였다. 그래서 김구는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인물이었다. 당시 농민들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요구하는 좌익들의 생각과 행동을 많이 따르고 있었다. 이승만이 인기가 좋기는 했지만 혼자서 사람들을 이끌기엔 부족했다. 그래서 김구가 합류해 힘을 합칠 필요가 있었다. (1945년 11월 23일) 김구가 귀국한다. 하지만 이승만의 귀국과 달리 김구는 환영식 없이 조용한 귀국을 한다. 미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임시정부 얘기를 꺼내자 중국에서 준 정치자금을 못 가져오게 막았다.
한민당의 정치 자금을 거부했지만 얼마 후 결국 후원금을 받는다.